안녕하세요. 연서부동산입니다. 오늘 찍게 되는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매물에 관한 영상은 아니고요. 보통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이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 부동산 거래에 관련된 정보나 아니면 여주 지역에 관련된 정보를 따로 이제 한번 찍어보고 싶어서 만들게 된 영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상 같은 경우는 기존에 부동산 거래를 좀 해보셨다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굳이 뭐 보지 않으셔도 괜찮은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 영상에 주로 이제 참고하실 분들은 기존의 투자처를 찾고 있지 못하다가 소액의 투자자금을 가지고 부동산 거래를 이제 특히 토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경우에 소액 투자를 하시다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한번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도 뭐 어떤 매도뿐만이 아니라 여전히 이런 땅들을 사기 위해서 매수 문의를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럼 우선 가장 먼저 사지 말아야 되는 땅의 유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분들이 땅을 보실 때 기본적으로 땅은 뭔가 행위를 하기 위해서 사는 땅이 되겠습니다. 그 땅 위에 집을 짓든 상가를 짓든 어떤 건축 행위를 아무리 투자를 하더라도 이제 건축이 가능한 땅을 사셔야 되는데 건축이 불가능한 땅을 기본적으로 사십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떤 산을 통째로 개발한다고 하면서 중간에 지적도상으로 도로만 잘라두고서 일반 개별 필지들을 파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땅들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이 잘 모르시고 보면 그 땅이 이게 도로가 될 땅이고 내 땅 주변이 개발이 되겠구나 하고 사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개발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땅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땅을 왜 사나 하시지만 실제로 그런 상황이 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런 땅을 사시는 경우가 의외로 많으시고요. 실제로 이런 땅 같은 경우는 이 지역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 땅을 많이 거래가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영상을 찍게 된 동기 자체도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뭐 남북관계 분위기나 이런 걸 틈타서 이쪽 파주나 문산, 고성 같은 지역에 거래가 많이 된다고 뉴스가 나오는데 사실 전 개인적으로 그 지역에서 정말 쓸만한 땅이 얼마나 되는지 좀 의문이 듭니다. 실제로 내가 사는 땅이 그만큼 나중에 투자가 돼서 투자 이익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땅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어디선가 땅을 사신다고 하면 일단 그 지역에서 어떤 건축이 가능한지 이런 여부부터 먼저 살펴보시고 땅을 거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런 땅들은 도대체 어디서 소개를 받고 거래를 하게 되는가?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 정식 공인중개사인 분들은 그런 땅을 거래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예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획부동산을 통해서 그런 땅을 많이 구매를 하셨는데 지금은 워낙 기획부동산에 대한 소문이 많기 때문에 기획부동산이라는 이름으로 거래를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대부분 요즘에 이제 거래를 하신 분들의 평을 들어보면 거의 다 아시는 분들한테 사십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됐든 어떤 뭐 동네에 부동산 좀 잘 아신다고 하시는 분이 됐던 어떤 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개사분들을 통해서 사지 않고 대부분 아시는 분들을 통해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인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사기 때문에 그 땅의 특성이 뭔지 그 지역은 어떤 특성이 있는지는 살펴보지 않고 거래를 하시다가 몇 년 후에야 이제 그런 특성이 있었구나 이 땅이 문제가 있었구나 하는 걸 아시는 경우가 많게 되는 경우죠. 그렇다면 이런 땅을 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게 되는가 살펴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아시는 분들한테 사다 보니까 일단 믿음이 있기는 한데 추가적으로 보통 이 몇 천만 원대 혹은 뭐 억대의 부동산 거래를 하시면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사시는 땅의 위치를 안 보시고 직접 위치를 안 보시고 사시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또 혹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이 매수하시는 분들이 잘 아시는 지역이 아닌 곳에 가서 매매를 하시다 보니까 실제 위치와 지적도상 지번이 다른 곳을 보시는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면 이런 것들은 뭐 자동차를 사던 마트에 가서 음식을 하나 사더라도 시식을 하고 사는데
정작 내가 종잣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데 위치를 땅을 안 보시고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피해를 보시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이 손님들 여러분께서 실제로 문의가 들어오실 때 보면은 위치에 현혹을 당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위치에 현혹을 당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실제로 개발되는 자리, 여주라고 보게 된다면 여주역 근처, 어떤 개발지역 근처, 예를 들면 여주역에서 불과 땅 위치가 뭐 몇백 미터 거리에 있어서 아주 가깝다. 이거 하나만 보시고 땅을 사시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게 문제가 되냐면 실제로 여주역 주변에도 써먹을 수 있는 땅이 있고 실제로 개발이 안 되는 땅이 있습니다. 뭐 문의는 사실 이렇게 하시죠. 적어도 5년 10년 두고 나면 거기가 개발되지 않겠느냐, 뭔가 이제 시나 뭐 국가에서 뭔가 하지 않겠느냐. 근데 실제 그런 것들이 바로 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현혹을 당하시는 경우가 많고, 만일에 개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거래되는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사십니다. 이런 개발 지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땅을 사시는 경우는 그냥 뭐 가깝다 이 논리로는 사실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개발이 안 되는 땅이 개발이 될 거라는 기대는 사실 조금 무리한 투자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만약 개발이 된다면야 좋을 수도 있지만 이미 그런 땅들은 개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사신 가격을 뽑아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의 시세에 비하면 훨씬 비싼 가격으로 먼저 사시고, 예를 들자면은 뭐 여주 역세권 안에 있는 땅들, 뭐 예전에 평당 몇백에 거래됐던 가격보다 한 1.5배에서 2배 정도의 가격을 주고 거래가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피하셔서 투자를 하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잘 문제가 되는 것들이 매도를 하려고 할 때 온전히 그 땅이 단독 소유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전에는 이제 개별 필지별로 거래가 하지 않고 흔히 말해서 개별 등기 가능합니다 라는 표현으로 현혹해서 거래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땅이라고 하게 되면 한 개의 땅이 소유주가 한 명이 아니라 100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100명의 등기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이런 거에 속으셔갖고 지분으로 매매를 하시는 경우인데, 이렇게 지분으로 사시게 되면 단독으로 어떤 개발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 명이서 합쳐서 이제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뭔가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각각의 분들이 각각의 이익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마음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케이스를 해결하는 케이스도 거의 드물 뿐더러 실제로 해결을 받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자금이 더 들어가야 된다거나, 아니면 총액으로 따져보면 현재 거래되는 시세보다 훨씬 더 원가가 높기 때문에 나중에 매도하실 때 결국은 손해를 보고 파셔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분 매매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지금 당장 아무리 손해를 보고 판다고 하셔도 웬만해서는 아마 팔기가 쉽지 않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투자처는 사실 조금 더 알아보시고 투자를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렇다면 이런 땅을 안 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는 저를 통해서 거래를 하시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어느 지역을 가시든 사실 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분들을 통해서 거래를 하시는 게 그래도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공인중개사에 대한, 저도 이 업을 하고는 있지만 그다지 전체적인 이미지는 좋지 않다는 건 이해는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로 여러분들이 만일에 잘 모르시는데 거래를 하고 싶다 하시면 그래도 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분들이 훨씬 더 나으실 거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어떤 땅을 보셨다고 한다면 그 땅이 건축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조례가 있고 다 다르기 때문에, 법령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서는 되는 것도 어떤 지역에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똑같은 땅이라도. 그래서 건축이 되는지 여부를 그 지역에 있는 측량 설계사무소를 한번 방문을 해 보셔가지고 상담을이라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제일 안전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건물을 짓든 뭘 하시든 그 내용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면 훨씬 더 안전하게 거래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실제로 현장을 답사를 꼭 해보시는 겁니다. 우선 답사를 해보게 되면은 단순히 어떤 지역적 특성뿐만 아니라 그 주변 환경 이런 것들이 다 눈에 볼 수 있고, 단순히 지도만 보고서 어떤 판단을 하시는 건 위험성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지도상에 보이는 땅의 두 땅의 위치가 비슷해 보이고 현황이 비슷해 보일지라도 같이 붙어 있는 땅도 가격이 저는 항상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을 보시고 정확한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땅이 꺼졌는지, 토목이 더 필요한지, 이런 여부를 미리 검토를 해보셔야 실제 가치에 근접한 토지를 매입하실 수가 있고 나중에 피해를 입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종잣돈을 가지고 작은 땅들에 투자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야 그야말로 뭐 과거에는 가만히 은행에 돈만 넣어놔도 이자율이 한 20%에서 30% 되는 경우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은행 넣어봐야 뭐 2%대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돈 넣어놓는 바에야 뭐 이제 토지에 묻어둔다고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또 많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그 종잣돈을 좀 지키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뭐 투자가 항상 성공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위험성은 좀 알고서 투자를 하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리스크가 큰 만큼 이제 돌아오는 것도 크다고들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에서 그런 방법보다는 원금을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주식과 비슷한 게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 투자처입니다. 적어도 저는 이런 투자를 하실 때 제대로 된 투자, 뭐 수익이 아주 크지는 않더라도 잃지 않는 재산을 지켜갈 수 있는 투자를 하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